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간에 헤어지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헤어질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헤어진 게 아닌 내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별이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명확한 이별의 사유를 듣지 못하고 헤어졌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이별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으로 헤어지는 건 잠수 이별을 당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대화를 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별 통보하는 사람이 마치 드라마에서처럼 남에게 말 못할 경제적인 이슈나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리고 관계에서의 열정이 식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에게 이성적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너가 예뻐 보이지 않는다, 또는 남자다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식은 대상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미안해서 나의 솔직한 발언이 상대방의 앞으로의 연애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냥 내가 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나의 상황이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끝까지 둘러대면서 헤어졌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당사자는 조금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청렴결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굳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 있고, 사실상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나는 지금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속궁합이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만났었고 매번 불타는 밤을 보냈어,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는 옛 애인과 3년 동안 동거를 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말을 하겠냐는 거죠. 이 외에도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의 차이, 그리고 데이트하는 방식의 차이, 또 연락하는 빈도의 차이 등등, 또 이렇게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극단적인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향이나 가치관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한창 사랑이 넘쳐날 때, 특히 그럴 때는 가히 상상도 못 해보고 생각도 안 해봤을 문제인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대가 나의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프레임이 형성되고, 나쁜 의미로 사람이 갑자기 너무 다르게 보인다며 헤어지자고 할 때, 정말 이런 상황들이 스스로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은 이별일 수 있어요. 솔직히 내 과거라서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이미 지난 과거이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상대방은 굳이 왜 저렇게까지 나한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게 맞기는 하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소비를 하다가 고통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나의 과거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나의 행동과 인품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바로 딱 한 번의 실수로 헤어졌을 때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정말 남에게 관대하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를 잘 꼬셨다거나 공주 대접받는 연애만 해왔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나 남에게는 얄짤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연애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분명히 나는 용서를 해줬는데 막상 내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잘못이나 실수를
딱 한 번 하게 됐을 때 갑자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겠죠. 분명 나는 여러 번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을 해줬는데 정작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별 통보를 받는 건 나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하지만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붙잡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감정과 여러 상황을 겪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의를 자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맞추기만 하는 연애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느껴야 잘 만날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인데, 바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될 때입니다.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들은 웬만해서는 다시 잘 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독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이별이 있어요. 바로 나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뵌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얼굴을 뵙고 눈앞에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그때 그런 말들을 직접 듣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노력인지 스스로 재고 따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고 싶은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보여준 것도 없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은 나의 직업만 보고 또는 나이만 보고 뭐 외모만 보고 극구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남녀노소 이런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던 사연들이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간간히 결혼 이야기를 나눠왔고 이에 대해서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낀다며 헤어지자고 할 때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눴던 결혼이라는 건 연인 간의 하나의 애정 표현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는데, 서로 연애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든 결혼 정년기에 가까워져서든 아니면 한쪽에서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어서든, 내 기준에서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결혼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이별을 통보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결혼 이야기는 내가 잘 안 꺼낼 거고 나도 당장 급한 거는 아니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라는 사람이 소중한 거고 너였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 없이 조금 더 편하게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부담스럽다며 끝까지 헤어지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인정이 안 되는 이별인 거죠.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솔직히 결혼까지 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